둘은 어떻게 할까요? 이번 일은 김 검사가 시나리오 잘 짜봐. 이 사건은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죽여서라도 먹었어야지! 집에 누가 왔어? 가선용이 집에 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셰프입니다. 와, 진짜 10화 마지막 장면 보셨나요? 무창을 나온 이후 스토리가 너무 흥미진진해졌죠. 사실 언제 등장을 시킬까 11화에 등장시키려나 했었는데 가회장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최집사를 통해 계속해서 가회장이 살아있다는 떡밥들이 등장했었죠. 갈비탕에 소주, 누가 물잔에 소주를 넣어놓더라고. 소주? 이변술 입에도 못 대잖아. 물소리가 나는 장면까지. 물소리가 왜 여기서 나? 이상하네. 가회장의 등장으로 앞으로 김영란의 카운터 펀치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김영란이 겪은 고초 속 그녀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11화 예고편 분석과 최종화 유추까지 다루어 볼까 합니다.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목숨을 위협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이 전달되는 상황에 놓인 김영란. 이게 모두 가회장과의 계약에서 시작되었죠. 김영란이 처음에 이 계약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였죠? 돈이었잖아요. 5억의 빚.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봐도 보통 사람 월급으로 5억이면 정말 목숨 걸고 10년을 해도 갚아지기 어려운 금액이죠. 1화에 이병과 가회장이 함께 했던 말이 있죠. 5천만 원이면 사람이 자살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이죠. 김영란은 그 10배의 빚을 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10배의 빚보다 정말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김영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영란의 아버지는 단순한 악인이 아니에요. 김영란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이자 그녀가 갖고 있는 폭력과 가난이라는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긴 인물입니다. 영란이가 손목에 있는 흉터, 정동민과 가회장이 눈치챈 바로 그 흉터가 영란이 자란 환경이자 그녀가 견뎌온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10화에서 보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딸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위기의 상황에서도 생사의 기로에 서 있어도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돈뿐입니다. 이게 진짜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위협하며 행동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던 장면 같기도 합니다. 엄마는 어떤가요? 김소영, 그러니까 나중에 김혜자로 개명되는 이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법적으로 재벌가의 며느리가 됐다는 걸 알고는 가선영한테 잘 보이면서 심지어 가선영의 스파이가 돼서 무창까지 따라오죠. 이게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5억의 빚 또한 원래 엄마가 만든 거잖아요. 그 빚 때문에 생리도도 못 사서 훔치다가 전과자가 됐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했던 건데, 제일 안쓰러웠던 건 회장의 아내가 되어서 대기업 상속 1인자가 되었는데도 이전의 과거가 그녀의 발목을 잡죠. 그러나 그녀는 외면이 아닌 마주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오던 PTSD를 고통스러웠지만 그 어린 시절 소녀가 아님을 인지하며 아버지를 마주하죠. 그렇게 영란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마주하기 싫은 과거가 있죠. 상처를 준 사람, 실패했던 순간, 후회됐던 선택들, 그것들을 외면하면서 덮어두기만 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골마가고 어느 순간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김영란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용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를 마주할 용기, 상처를 인정할 용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 그 용기가 있었기에 영란이는 단순히 돈으로 인생을 리셋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김영란의 부모와 그녀의 트라우마까지 들고 그녀를 공격한 인물 가선영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메인 빌런 가선영을 연기한 장윤주 배우, 진짜 이번 작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한 것 같아요. 댓글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장윤주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와 같은 많은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가선영이 보여준 모습은 한마디로 욕망을 위해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녀에게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직 욕망의 충족,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죠. 그렇게 그녀는 김영란이 남을 향한 희생이 약점임을 알고 전동민과 그의 아들을 두고 희생을 강요하죠. 그런데 말이죠, 주인공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부모님처럼 가선영처럼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반에 그녀가 무창마을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얼마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게 그녀가 배운 세상의 법칙이었던 거죠. 모든 게 돈으로 계산된다는 거. 근데 무창 사람들은 달랐어요.
영란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조건 없이 도와줬죠. 이돈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미선 원장도 그렇잖아요. 물론 이미선 원장은 처음에 유치원 사준다는 말에 솔깃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영란의 편에 서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김영란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 세상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관계가 있구나. 호의라는 게 있구나. 마지막 엄마 아빠의 추악한 짓에 증거를 제공해준 이모님도 결국 큰돈이 아닌 호의를 준 거였죠. 그래서 얼마 원하시는데요? 오기 몸에 엄청 좋은 거 알지? 10개만 사줘. 원래 원가가 50만 원인데 내가 직원가로 할인해서 당 30만 원만 받을게. 겨우 이 돈 때문에 저 도와주신 거예요? 너 어릴 때 맞고 사는 거 좀 불쌍했어. 그녀는 깨닫습니다. 이제 알아요.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5억의 빚에서 벗어나는 것? 재벌가의 유산? 아니죠. 그녀가 진짜 원하던 건 인간답게 사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각오로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하죠. 그때 등장하는 가회장.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가회장이 그동안 무엇을 했고 어떤 정보와 반격할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이 부분은 11화 예고편 분석과 앞으로 펼쳐질 예상 결말 속에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가성호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가선우의 장례식과 함께 나오는 대사로 보아 주주총회에 공표되는 가회장의 유언장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가회장이 복수하고 싶어 했던 가선영이 갖고 싶던 돈을 그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니? 죽음 아니야, 돈이야. 김영란에게 넘겨준 게 아닐까 싶고, 그냥 죽여서라도 먹었어야지! 그 사람 선우 사건에서 깨끗이 지워. 결국 막지 못해서 죽음보다 무섭던 돈을 잃게 된 가선영. 그녀는 빠르게 증거인멸과 꼬리 자르기를 시전하고, 이번 일은 김 검사가 시나리오 잘 짜봐. 이 사건은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가선영은 원래대로 전동민을 살인자로 몰아가서 김영란을 협박하며 상속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이번엔 가 회장이 빠르게 도와주며 비리 검찰에게 넘어갈 사건을 가로채며 가선영의 계획을 무산시키죠. 집안 CCTV 다 끄고 본체에 있는 사람들 싹 다 빼라고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양란아, 가선용이 집에 왔어. 그렇게 가선영은 직접 김영란을 죽이려 또는 유언장을 찾기 위해 최집사에게 사고 세팅을 요구하죠. 참, 최집사도 한결같은 게 여러 차례 김영란에게 호의를 받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이 될 것 같으면 직접 살인만 안 할 뿐 살인을 방조 및 도와주죠. 그리고 그곳에 조집사가 있었고, 자, 여기서 큰 사건이 터질 거라 확신합니다. 가선영이 아마 조집사를 죽이려고 할 거라 생각합니다. CCTV도 꺼졌고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요. 이때 집에 숨어있던 가 회장이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위험한 순간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선영과의 몸싸움에서 크게 다치거나 치명상을 입을 거라 생각이 되죠. 그렇게 11화는 가 회장이 죽음으로써 가선영을 잡을 히든카드를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 최종화를 예상해 볼 건데요. 저는 김영란이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선영의 추악함을 드러내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요. 일단 가선영을 보낼 히든카드, 가 회장이 죽으면서 그가 수집한 자료와 비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된 상태가 되고, 가 회장을 감금하며 죽었다고 위장하고 유언을 가짜로 만든 거라며 김영란에게 프레임을 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란은 그렇게 다시 한번 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죠. 이때 등장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백혜지입니다.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친구 김영란의 위기를 알고 도와주러 오죠. 가 회장이 죽으며 알 수 없게 된 자료들을 김영란을 찾아내듯 다시 찾아내고 숨겨진 장소도 알아내는 백혜지만의 퍼포먼스가 일어날 것 같고, 반격 자료들을 이병과 기자를 통해 가선영을 감옥에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영란의 죽음 부분인데요. 마지막 김동민의 살인 누명을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죠. 김영란은 모든 증거와 정황을 경찰에게 보내고 자신이 살인범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죠. 경찰이 다시 김영란을 잡으러 왔을 땐 가 회장처럼 김영란은 죽어있는 거죠. 맞습니다. 김영란이라는 신분으로 죽음을 맞이한 우리의 주인공, 이젠 가짜로 만들어졌던 신분 부세미가 되어 무창에서 김동민과 행복하게 사는 결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목이 착한 여자 부세미잖아요. 그렇게 드라마 제목처럼 이젠 진정한 부세미가 되며 마무리되는 결말을 예상해 봅니다. 명장막집 오늘 작품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안 하셨다면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